바이오하이드로젠은 여러 가지 에너지 소스로부터 생물 또는 고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하이드로젠을 바이오하이드로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젠은 석유화학 에너지의 대체 에너지로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고, 또한 하이드로젠 에너지 자체는 연소될 때 물만 생성되기 때문에 크린하고 나노파리티클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이나 저장이 있고 에너지원 외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하이드로젠은 비화학적인 수생성 방법보다 산업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덜 든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자원인 태양열 에너지나 또는 여러 가지 웨이스트 머티리얼부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획기적이고 새로운 수소상고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하이드로젠 프로덕션 프로세스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이오 포토플라이테이션, 워터가스 딜레이션, 그리고 슈가의 포메테이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포토플라이테이션의 장점은 물과 CO2 그리고 탄빛으로부터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 이미션이 있는 단점이고요. 포토플라이테이션의 경우에 일들은 매우 높지만 일시 필요하고 또 레이트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워터가스 딜레이션은 CO 웨이스트 가스를 처리할 수 있지만 CO 자체가 독성을 띠기 때문에 서브스트레이트 이미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포메테이션인데요. 미생물의 생성수가 빠르기 때문에 수소 생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겐 웨이스트보드로부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상태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요. 하이드로젠 일드가 낮다는 것과 번째는 수소와 동시에 유산과 같은 바이프로덕트가 생성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이프로덕트를 또 다른 공정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 퍼멘티브 바이오하이드로젠 프로덕션이 과연 경제성이 있을 것일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소 생산 일드가 높은 균주를 개발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효율적인 공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균주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오늘은 효율적인 수생산 공정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수생산 속도와 일드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경기성 발효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루코즈는 여러 가지 산생성균에 의해서 아스티게스트, 부트릭에스트, 그리고 락티게스트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스티게스트와 하이드로젠, 카본 다이옥사이드로 분할이 되고요. 그리고 메탄 생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메탄과 CO2로 전환이 됩니다. 제가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메탄 생성 박테리아에 관여하는 메탄오데이시를 끊어야 되는데요. 메탄 생성균이 산 생성균보다 pH에 더 센시티브하고 그리고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을 착안해서 황이나 린 등은 낮은 pH 또는 HRT를 짧게 함으로써 메탄오제네시스를 방지하는 그런 연구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수생산 미생물의 경우에 메탄 생성균과의 경쟁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미션이 있는데요. 먼저 글루코즈로부터 산을 만들 때 이 생성되는 산에 의해서 이미션을 받기도 하고 또 하이드로젠이 많이 만들어지면 하이드로젠에서 또한 이미션을 받습니다. 물론 pH 이미션을 받고요. 지금까지 연구는 메탄균과의 경쟁을 어떻게 방해할 것인가 pH와 HRT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요. 또 하이드로젠 이미션은 플라이슨 가스 N2를 강제적으로 스파징해서 하이드로젠 이미션을 감소시키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 바이오 프로덕션에 대한 연속 반응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CSTR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CSTR의 경우에 2001년도 차연 등이 100일 정도 운전을 했는데요. 35도시에서 약 163mm의 하이드로젠 볼리터테이의 레이트가 오르고요. 이때 일드가 1.63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되는데요. 자세히 저희가 보면은 같은 조건에서 운전했을 때 약 1.63ml/몰 글루코즈의 일드가
한 40%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관측됐습니다. 즉, C스타일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레이트가 일정하게 얻어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미츠노 등도 일드가 0.85F가 있고 이 경우에 엔드 퍼즐을 통해서 약 1.43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니쇼 등은 312 정도의 값을 얻었고요. 그리고 C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짧은 HRT에서 문제를 할 경우에 셀을 워시아웃되는 후문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이 셀을 메디아에 이모빌라이징 시켜서 레이트를 어떻게 올릴 수 있겠느냐 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퓨어 컬처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는데요. 라이크만이나 쿠마르 등이 굉장히 높은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레이트를 얻었다고 이 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워킹 볼륨이 90ml가 250ml 정도 매우 작고 그 다음에 운전일 수가 18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부터는 저희가 롱텀 운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 창이 믹스드 컬처를 액티브 카본 이모빌라이제를 해서 운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원 HRT에서 399몰이라는 그 레이트를 얻었는데요. 이분이 히트 쇼크를 위해서 1150몰이라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얻었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총 운전일 수가 1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해 볼 때 믹스드 컬처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높은 속도의 수생산 결과를 얻은 연구는 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연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텔플린 바이오필터를 이용해서 고온의 수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반응기를 이용해서 레이트를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반응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중온 공정에 대해 비교해서 고온 미생물이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온이나 CST나 팩트에 비교해서 하이드로젠 이미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TBR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하이드로젠 이미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앰프 스파징이나 오픈 스파징을 통해서만 했는데 그 방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처음적인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R에 비해서 하이 셀 덴시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BR의 특성상 컬처 브로스를 리사이클 시켜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어떤 유기산과 같은 이 바이블 ефект에 의한 이니비션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TBR의 공식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칼럼에 저희가 메디아를 충분하고요. 이 메디아의 경우에 하이드로젠 프레셔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가공성, 즉 실모양의 메디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컬처 브로스는 페스타일 펌프로 이송을 하고 pH를 컨트롤했습니다. 또 TBR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되는 컬처 브로스가 어떻게 메디아에 균일하게 뿌려질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샘플링 포트 12개를 만들어서 메디아에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TBR 시스템 사진 나타내고요. 그래서 TBR 운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접종은 저희가 55도씨에서 CSTR을 6개월 이상 운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얻은 수생산균 복합 미생물 분집을 저희가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패킹 머티리얼은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사람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템퍼러처는 44도에서 64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총 현재까지 180일 정도 운전했는데요. 지금도 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단계로 나눠서 운전을 정했습니다. 첫 단계는 TBR의 바이오필름을 형성시키는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pH 음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서큐레이션 임팩트를 조사했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HRT 음량을 조사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그 온도를 55도씨에서 24도로 올려서 그 온도 영향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이제 TBR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TBR을 운전하는 경우가 모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운전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선택한 조건은 CSTR을 운전했을 때 모든 제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셀을 메디아에 잡아치기 위해서 먼저 베디에 리퀴드 다 채우고 운전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초기 조건은 글루코즈 6.8g가 되고요. HRT 16하고 그 다음에 pH 5.5, 온도는 55도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했을 때 처음에 수소는 관찰되었지만 어떤 레이트 자체는 매우 낮았습니다. 이는 메디아에 잘 안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디아에 붙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칼럼에 있는 컬스 도수 완전히 비우고 실제 TBR 상태 운전을 장기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생산균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를 트라이애닝 형식으로 계속 바꿨는데요. 저희가 87일 정도 운전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셀을 메디아에 붙여서 수생산 슬러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략 글루코즈 1분고 에피션트는 96.9%였고 하이드로젠 1.2 정도였습니다. 매우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적인 실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pH에 대한 영향입니다. 저희가 스타트업이 끝나는 것은 pH 5.5였기 때문에 관련 pH를 바꿨을 때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 저희가 pH 6.0으로 바꿨을 때는 수생산 속도가 매우 떨어지고 글루코즈 리뷰보다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H 5.0으로 낮췄는데요. 5.0으로 낮추었을 때 하이드로젠 일드가 약 한 40%, 30% 이상 감소를 했는데요. 생산된 바이오가스 컨텐츠를 볼 때 수소나 CO2 함량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루코즈를 소모하고 여러 가지 산이 생성되는데 저희가 산이 저희가 수소가 생성된다고 생각하는 횟수에는 부티릭 X와 아세틱 S의 어떤 함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pH가 낮추었을 때 부티릭 S와 아세틱 S의 함량은 떨어지고 락틱 S의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즉, 이 말은 소모되는 글루코즈 카본이 수소 생성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수소가 생성되지 않는 락틱 S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적 pH는 5.0으로 5.5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HRT의 영향인데요. 과연 HRT를 저희가 줄였을 때 과연 볼메틸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레이트를 어느 정도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HR 12시간, 8시간, 4시간이 걸쳐서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볼메틸 하이드로젠 프로덕션 레이트 자체는 어떤 선행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드로젠 일드는 서서히 감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를 볼 때, 바이오가스의 컨텐츠를 볼 때는 수소나 CO2 함량은 그렇게 일정했습니다. 그러면 왜 수소가 안 나온 것인가? 조사를 할 때 역시 어떤 산의 생성 패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HRT가 줄어들수록 락틱 에스디가 증가하고 부티릭 에스드나 아세틱은 소수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왜 감소할 것인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TBR에 지금 운전했던 이유는 하이드로젠 프레셔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했는데 HRT가 줄어들면서 반응기 내에 하이드로젠 프레셔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감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모된 카본의 락틱 에스드 생성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락틱 에스드가 생성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락틱 에스드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것이 온도를 올려보면 어떨 것인가. 즉 여러 연구자들이 락틱 에스드를 생성하는 미생물의 경우에 고온에서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가 온도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패턴은 저희가 55도로 운전하는 패턴이죠. 이쪽 패턴은 64도로 저희가 증가시킨 패턴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유출되는 바이오매스 양이 증가를 일으키는데 이 말은 메디아에 붙어 있는 셀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락틱 에스드도 4g에서 3g로 감소했고 반면에 아세틱 에스드나 부티릭 에스드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말은 64도에서 락틱 에스드를 생산하는 미생물에는 제일 하지만 부티릭 에스드나 아세틱 에스드, 즉 수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에는 저희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소 생산 속도를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락틱 에스드를 생산하는 미생물에 대한 입시는 좋았지만 수소 생산하는 미생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파악과 효과를 주지 못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이드로젠 1에서 1.33으로 올랐지만 어떤 그 하이드로젠 프로덕션에 대한 리커스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TBR의 운전을 할 때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저희가 연구에서 밝혔고요. 그리고 고온 공정의 경우에 굉장히 pH 센스티브하다는 거, 최대 pH는 5.5였습니다. 그리고 HRQ를 줄였을 때 볼루메트릭 하이드로젠 프로덕티비티는 매우 높았지만 그러나 수소 일드는 줄어드는 굉장히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고온은 64도씨는 락틱 애시드 박테리아를 이니시를 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TBR의 퍼포먼스는 향상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또 밝힌 것은 고온 공정에서 락틱 애시드 프로듀싱 박테리아가 수소 생성 박테리아의 주요한 경쟁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통해서 1.33몰, 즉 HRQ 레이션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가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부산대학교 환경기술 산업개발연구센터 그리고 부산시 BB21 부적회의에서 지원됐습니다. 발표해 드리셔서 감사합니다.